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법 수업을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수업이니만큼 좀 유용한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여러분 푼 거를 쭉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잘 푸신 분들도 있고, 앉으세요. 네. 잘 푸신 분들도 있고, 좀 이제 헷갈려하는, 아니면 좀 잘 모르는 뭐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영이? 세영이야? 일단 이거 줄게요. 내일 읽지 못했으니까. 그 세영이는 그 얘기 들었지? 오늘 저기 경육쌤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갑자기 웬 놈이 있나 하고 이제 당황할까봐 내가 하는 거야.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일단 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 어법 문제 풀이법을 좀 알려주려고 쌤이 따로 이제 뽑아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린트를 좀 드릴게요. 자, 양옆으로 하나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파일 드릴 테니까요. 그냥 제가 지금 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를 파일에다가 껴놓고 상시로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데일리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긴 할 건데, 그 하기 전에 앞서서 방금 전에 나눠드린 그 프린트 있잖아요. 그거를 좀 간략하게 잠깐 설명을 좀 하고 이 데일리 해설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어법 문제가요, 내신 기준으로 2문제에서 3문제 이 정도 나와요.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3문제가 국룰이야. 그러면 보통 이제 이것도 역시나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법 문제의 배점이 작으면 3.4점, 크게는 4.0 이렇게까지 가는 학교도 있어. 그러면 3문제가 나온다 치면은 어법 문제만 따졌을 때 약 11점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11점 정도. 그러면 어법 문제에 따라서 결국에는 앞자리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 점수가. 그렇죠? 실제로 이제 선생님은 이제 주역고를 이제 내신 대비를 쭉 담당을 해왔는데, 그 주역고 같은 경우는 어떠냐? 왜요? 응? 그 주역고. 그래요? 그 주역고를 쭉 담당을 해왔는데, 제가 내신 대비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주역고를. 근데 이제 그 주역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서 이제 어법을 이제 보통 3문제 내고,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11점 정도가 돼요. 이제 여러분이 아직 고등학교 시험을 안 봐봤으니까 제가 이제 미리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등급 받는 친구들 있죠. 1등급 받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절대로 어법에서 안 틀립니다. 절대로 안 틀려요. 한 명도 없습니다. 1등급 중에서 어법 문제에서 틀린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어법 문제라는 건요, 그냥 당연히 맞춰야 하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1, 2등급을 가르는 대부분의 기준이 뭐냐면요, 객관식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킬러 유형이 있어요. 대부분의 애들이 왜 틀리냐면 단어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두 번째는 서술형 못 써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특히 요약형 이런 거. 거의 모든 학교가 다 요약형으로 시험을 내거든요. 그냥 출제율 10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인들은 여기에서 나 한 4등급만 받아도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전원다? 이제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1, 2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적어도 어법에서는 틀리면 안 돼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어법이 점수 올리기에, 그러니까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기에 제일 좋아요. 왜냐면 단기간에 익히기가 쉽거든요. 어법은 단어나 영작이나 독해나 이런 거는 단기간에 익히기가 어렵거든. 근데 어법은 단기간에 익히기가 좋아. 이거를 이제 쌤이 알고 있었어. 그래서 쌤이 좀 고민을 많이 했어. 아니, 어법이 진짜 니네는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영어에서 제일 쉽거든요. 어법이 제일 쉬워요. 근데 애들이 어법을 잘 못해. 그럼 왜 이렇게 어법을 못해 먹을까, 이 그지 같은 놈들이. 내가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럼 왜 어법을 못하는가? 쌤이 이제 10수년간 강사를 하면서 이제 밝혀낸 사실이 이제 2가지였어요. 첫 번째, 외울 게 많다. 용어가 막 많아. 뭐 관계대명사니 투부정사니 막 뭐가 많아. 외울 게 많아. 뭐 투부정사가 뭐 명사적 용법이래, 형용사적 용법이래, 뭐 외울 게 많잖아. 그렇지?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기껏 외웠는데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요게 문제예요. 기껏 외웠는데 백지가 돼요. 시험만 보면은 아씨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쌤 입장에서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애들이 외울 게 많다고 하니까 외울 범위를 줄여줘야겠고, 두 번째로는 뭔가 용어가 어렵다고 하니까 용어를 쉽게 설명을 해줘야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풀이법을 모른다고 하니까 풀이법을 알려줘야겠고. 그래서 이거를 쌤이 한 8년 전부터 그 관련된 이제 그 작업을 좀 했어요. 교재까지는 아니고 이제 학생들한테 좀 이런 걸 알려주자 해갖고 프린트 작업을 했어. 그거를 내가 이제 약 2년에 걸쳐서 이제 완성을 해갖고 6년 전에 그걸 완성했거든요. 근데 그 페이지를 보니까 114페이지가 나오는 거야. 양을 줄이려고 했는데 114페이지인 거야. 아씨, 이건 아니다. 다 지워버렸어요. 2년 동안 만든 거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줄이고 한 게 지금 나눠드린 거예요.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그래서 자, 제가 그 프린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좀 자신이 있어요. 저는 좀 자신이 있어. 그 3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얘네가 제대로 익히면요, 다 맞출 수 있어요. 아니, 다라고는 안 할게요. 한 90%? 90%는 맞출 수 있습니다. 수능 포함해서요. 공무원 용어도 맞출 수 있어요. 어떤 영어 시험이든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작년 4월이었나 3월달 말에 우리 학원 선생님들을 이제 다 모았어요. 이제 제가 잘 누군지 모르니까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부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년 3월 말인가로 기억하는데 그 본관 1강의실에다가 우리 학원 선생님들 다 소집했어요. 제가 소집한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요,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개최를 해갖고, 어떤 세미나를 했냐면 선생님들 앞에서 저는 고등학생들 어법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해갖고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해갖고 쫙 보여줬어. 그때 나눠준 프린트가 이거예요. 그때 나눠준 프린트가. 그래서 요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분 정도가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 이제 얘는 그럼 어떤 식으로 수업하시냐,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시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 촬영을 하고 있는 게 그 일부 선생님들께서 이제 오늘 들어가는 수업을 꼭 촬영을 해달라고, 이제 내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보고 싶다고 민망한데 제 입장에서 그렇게 좀 부탁을 해서 일단 지금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수많은 인강 강사나 다른 선생님들 강의나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저랑 똑같이 어법 수업을 하시는 분은 우선 저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진도 나갈 유닛 3 형용사 부사 밑줄이고요. 유닛 4를 보면은 비교 구문 밑줄이 있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유닛 1, 2의 밑줄 어법 있잖아요. 어떤 어법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이걸로 귀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 설명하려면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하루 만에 안 돼. 내가 이걸 매번 수업을 해봤는데 2번 필요하거든. 근데 우리한테 오늘 하루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간추려서 할게요. 간추려서. 어차피 내용 필기는 내가 웬만한 건 다 여기 프린트에 넣어놨거든. 그래서 그 틀을 먼저 좀 알려줄게요. 자, 봐. 여기는 오른쪽이 좁네. 여기다 쓸게요. 일단은 이제 고등부에서 존재하는 고등부 기출 어법이라는 게 있어. 그게 지금 나눠준 프린트 내용이야. 뭐 필기할 거 없어요. 거기 다 있습니다. 고등부 기출 어법인데 선생님은 고등부에서 나오는 어법을요 3가지로 정리합니다. 3가지. 자, 첫 번째 동사 관련 어법, 두 번째 절 관련 어법, 세 번째 기타입니다. 저는 요 3개로 분류합니다. 고등부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야. 그럼 이게 출제 비중을 먼저 알려드리면요, 대충 봤을 때 한 5대 3대 2 요 정도 비중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정확히는 2학기 정도부터는 5대 2대 3 요 정도 비중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놈의 비중은 바뀌지 않고요. 얘네 둘 간의 비중이 약간 바뀌게 됩니다. 고2 정도부터는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얘네가 뭔지를 우리가 간략하게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자면, 자, 1번에 동사 관련 어법이라고 써놨지. 이 동사 관련 어법이 뭐냐면 너네 나눠준 프린트 기준으로 첫 페이지에 좀 아래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1순위 동사 관련 어법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하는 건데, 그럼 동사 관련 어법이 뭐냐? 쉽게 말하면 뭔가 동사처럼 생겼어. 그러면 다 동사 관련 어법이에요. 동사처럼 생겼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형 make가 있다고 쳐볼게. 그럼 make라는 원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makes라고 쓸 수도 있고요. 뭐 made가 될 수도 있고, to make가 될 수도 있고, 뭐 have made가 될 수도 있고, 뭐 많잖아요. 바꿀 수 있는 형태가. 근데 어쨌든 난 다 make라는 원형에서 파생된 형태잖아. 그렇지? 어쨌든 이렇게 동사처럼 생겼다. 그럼 뭐야? 그럼 다 동사 관련 어법으로 취급하는 거야. 됐어?
아까 전에 쌤이 살짝 말했는데 동사관련어법이 출제율이 50%라고 했잖아. 50%는요 너무 적게 잡은 겁니다. 최소로 잡은 거야. 최소로 잡은 거. 사실 동사관련어법은요 거의 70% 나와요. 거의 70%. 내가 얘기한 김에 하나 좀 보여줄게요. 가장 최근 시험지를 한 제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비중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주역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가 이 13번 문제예요. 어법상 틀린 거 3.9점이거든요. 100점. 제일 높았습니다. 객관식에서. 여기에서 밑줄이 A에서 F까지니까 밑줄이 6개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동사 관련 어법이 몇 개 나왔는가? 자, A 동사 관련 어법, C 동사 관련, D, E, F까지 다 동사 관련 어법이에요. 6개 중에 5개가 동사 관련 어법이에요. 됐어? 출제 비중이 이렇다고요. 어법 문제 혹시 이것만 그런 거 아닌가요? 할 수 있겠죠? 8번과 9번도 어법 문제였거든요. 자, 여기 8번 문제 보이시면요. 자, 여기서 어법상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밑줄 5개 나왔죠? A, attending 동사 관련 어법, jostling 동사 관련 어법, 그 다음에 C에 얘도 동사 관련 어법, 얘는 기타고요. 얘도 동사 관련 어법. 자, 5개 중에 4개가 동사 관련 어법 나왔어요. 9번도 어법이거든요. 얘도 A에서 F 6개죠. 볼까요? resting 동사 관련, being taken 동사 관련 어법, 그 다음에 C에 동사 관련 어법, to be comforted 동사 관련 어법, 그 다음에 E에 솔직히 얘는 왜 밑줄 쳤는지 모르겠어. 이건 주역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기타로 취급하고요. 그 다음에 F 동사 관련 어법. 6개 중에 5개가 동사 관련 어법이야. 이래도 동사 관련 어법을 안 한다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주역국 거를 보여주긴 했지만 모든 학교가 이렇게 나와요. 아니 수능에서도 이래요. 수능에서도. 알겠죠? 그래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럼 얘가 왜 출제 비중이 가장 높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문법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요, 뭐 그런 책을 많이 쓰죠. 뭐 예를 들면 뭐 그래머 인사이드, 뭐 이런 문법 교재 있잖아요. 시중 교재. 그럼 문법 교재를 보면은 보통 이제 챕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챕터가 12개로 돼 있어요. 12개. 뭐 문장의 구조, 시제, 조동사, 수동태, 그 다음에 부정사, 동명사, 분사, 비교구문, 접속사, 관계사, 가정법, 특수구문 이렇게 돼 있거든. 보통 요 순서로 나와요. 근데 여기 중에서 동사 관련 어법이 12챕터 중에 동사에 관련된 어법이 몇 챕터냐면요 7챕터예요. 12개 중에 7챕터가 동사 관련 어법이요. 그럼 많잖아요.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절 관련 어법 볼게요. 절 관련 어법. 여러분 혹시 절이 뭔지 알아요? 혹시 절이 뭐야? 곧 있으면 이제 설날이니까 절하러 가야죠. 알았어? 자, 절이라는 거는 이제 주어 동사 있는 어떤 덩어리를 말하는 건데, 이 절이라는 거를 만들 때 좀 정확하게 말할게. 절에는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요 절 관련 어법이란 건 종속절 관련 어법이야. 종속절 관련 어법. 그래서 종속절을 만들어주는 놈이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3마리가 있거든요. 그럼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에 밑줄이 쳐져 있다. 그게 바로 절 관련 어법이야. 내가 아까 나눠준 프린트 2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순이 절 관련 어법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절 관련 어법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특히나 이제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할 것 같은데 그 파란색으로 이제 써놓은 부분이 있거든. 2번째 페이지 보면은 그 부분이 오늘 어법 수업의 거의 정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따가 알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3번째 기타. 그럼 선생님 기타는 뭡니까? 얘네 둘 뺀 나머지야. 쉽게 말하면. 그럼 기타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대명사.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었겠죠? 밑줄어법 할 때 대명사, 대동사. 그 다음에 뭐 오늘 배우게 될 형용사 대 부사, 비교구문, 뭐 도치구문, 병렬구조, 뭐 이런 애들이야. 이런 게 다 기타야, 기타.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출제 비중이 몇 프로? 20%라고 했지. 고1 기준이야. 20%라 했죠? 이거 다 합쳐서 20%야. 이거 다 합쳐서. 됐어? 그러니까 동사 관련된 어법이 이거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야. 2배는 더 많이 나온다고.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고1 올라가는 기점에서는 요 2개만 니네가 제대로 익혀도 80%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좀 이따가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유닛 1, 2에 있는 내용이었어. 이 어법 실력 따지기 유닛 1 내용이 아마 주어 동사 수일치였고 유닛 2가 명사 대명사 일치일 거야. 맞냐? 맞죠? 내가 지금 단원을 안 봐갖고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겠지만
요거를 제가 짧게 한번 리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데일리에 있는 거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동사 수일치에서는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구조예요, 요 구조. 주어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요겁니다. 사실상 내릴 게 거의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어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간에 뭔가가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있는 놈이 얘 수식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게 끝입니다. 이거 말고 기타 다른 것들도 분명 배웠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관계사절 내의 수일치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어 자체가 뭐 이제 구나 절의 형태로 나온다든가 명사구 명사절로 나온다든가 뭐 아니면은 부분 표현의 오부 명사가 나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거 다 부차적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자주 나오는 녀석들은 아니라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 얘예요. 그럼 얘 갖다가 시험을 어떻게 내리냐? 여기가 단수야, 예를 들어. 근데 동사랑 가까이 있는 놈, 여기에 명사가 있거든? 근데 여기는 복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단수에 맞는 동사를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죠. 이게 스위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문제는 이게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명사대명사 일치 있죠. 명사대명사 일치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대명사 부분. 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알다시피 뭐 인칭대명사도 있고, 제기대명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유대명사도 있고, 지시대명사도 있고, 부정대명사도 있습니다.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 인칭대명사가 1순위예요. 우선순위를 써줄게요. 인칭대명사가 1순위고요. 2순위가 제기대명사, 3순위가 지시대명사, 소유 부정대명사가 합쳐서 4순위입니다. 그래서 시험 비중으로 따지면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인칭대명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인칭대명사에서 내는 건 결국엔 뭐냐? 있을래, 됨쓸래야. 수일치 문제. 어떻게 풀어야겠어? 해석해갖고 이거 뭘 가리키냐? 이렇게 풀어야겠죠.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 문제는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 인칭대명사의 목적격 쓸래? 아니면 제기대명사 쓸래? 이렇게 되거든? 쉽게 말하면 them 쓸래? 아니면 them said 쓸래? 됐어? 이거 이렇게 된다고. them이야, them said.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에서 내는 건 거의 대부분 that 쓸래? those 쓸래? 이거예요. 오늘 데일리에도 나왔죠. 그렇죠? 결국 이겁니다. 소유 부정대명사는요, 내가 4순위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상 어법에서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막 변형 문제 같은 거 줄 거예요. 내신 대비 하면은요. 그러면 변형 문제에서는 얘네가 나오거든요. 특히 부정대명사가 어법 문제로. 근데 학교에서는 그냥 거의 안 나옵니다. 1년에 한두 번 낼까 말까 뭐 이 정도의 비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칭대명사는요. 얘는 이제 아까도 말했는데 기타에 속한다고 했잖아. 명사대명사는. 그래서 1학년 때는 사실 잘 안 나와요. 얘네가. 2학년부터 잘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기타에 속한 어법인 특히 이 대명사 일치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해석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수일치 문제니까. 근데 학년이 낮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해석의 난이도가 쉽죠. 해석의 난이도가 쉬우니까 얘네를 잘 안 내는 거야. 근데 고2서부터는 해석 난이도가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해석 난이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얘네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고2 2학기쯤 한 9월 모의고사 볼 때쯤부터 얘네가 스멀스멀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고3 때는 얘네 뭐 거의 폭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겁나 많이 나와요. 됐어요? 왜? 해석이 어려우니까. 특히 인칭대명사. 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주자면요. 각 이제 문법별로 좀 팁을 줄게요. 인칭대명사는 뭐 사실 줄 팁이 없고요. 제기대명사 좀 설명드릴게요. 제기대명사 알다시피 셀프 붙는 애잖아.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제기대명사라는 놈을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알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자 봐봐. 보통 우리가 제기대명사 배우면 중딩 때 배우는 게 막 그런 거거든. 뭐 제기용법이니 뭐 강조용법이니 막 이런 거 배우잖아. 뭐 생략이 되고 말고 뭐 제기대명사의 관용 표현에서 뭐 by oneself, for oneself, of itself 막 이런 거 외운단 말이야.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제기대명사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제기대명사를 언제 사용하는 거거든. 이거거든요. 언제 사용하냐?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정확히 말하면 의미상 주어와 목적어가 똑같을 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야. 이 말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주어라고 하면 안 돼. 주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안타깝게도 시험지가 없는데 그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2019년 저동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그때 이제 저 제기대명사에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당시 저동고는 시험이 정말 어려웠거든. 근데 이제 그때 저동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내가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5형식 구조로 나왔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주어가 대인가 그랬고 여기가 주어가 힘인가 그랬어. 여기는 투부정사가 가지고 동사 기억이 안 난다고. 그리고 요 자리에 이제 밑줄이 쳐졌었는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기다가 힘쓸래, 그러니까 사실상 문제 의도가 이거야. 힘쓸래, 힘셀프 쓸래, 아니면 댐 쓸래, 댐셀브드 쓸래, 이거였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나왔냐면 실제로는 댐이라고 하고 밑줄을 쳐서 나왔었어요. 실제 문제는 이거였어요. 실제 문제는. 그러면은 이제 댐에 밑줄이 딱 쳐져 있어. 그럼 이제 제기대명사를 잘못 공부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버리냐면 앞에 데이랑 댐이랑 똑같네? 그럼 댐셀브드 써야지.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거든. 그게 아니야. 오형식 구조에서 핵심은 뭐냐면 얘네 둘이 주어 동사 관계라는 거거든. 그럼 요놈의 의미상 주어는 얘예요, 얘. 그럼 힘과 댐이 어떻게 동일 인물이 되겠냐?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댐셀브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댐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되셨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기대명사가 이제 나왔었고요. 제기대명사의 개념을 알면은요, 우리가 좀 응용할 수 있는 게 지칭 추론 문제 풀 때 응용할 수 있어요. 지칭 추론. 지칭 추론이 뭐냐면요, he, him 요딴 데다가 밑줄 쫙쫙 5개 쳐놓고 나머지 내과 다른 거 골라라. 이게 지칭 추론 문제거든. 근데 지칭 추론 풀 때 우리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Tom told him that 어쩌고 나왔다고 쳐볼게. 예를 들어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어. 그리고 다른 데에도 뭐 he나 his나 him이나 막 이렇게 밑줄 쳐져 있다 쳐볼게.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힘은 적어도 Tom은 아니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Tom이면 himself 쓸 거 아니야. 됐냐? 그러니까 제기대명사 개념을 알면은 이렇게 지칭 추론에서도 우리가 응용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기대명사 팁을 하나 줬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소유지시 부정이 있는데,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도 좀 팁을 줄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지시대명사에서 낼 거는 대시냐 도주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데슬래 도드슬래. 이거밖에 없어. 지시대명사는 원래 대시 있고 디스도 있잖아. 디스, 디즈 있잖아. 그렇지? 근데 디스냐 디즈냐 안 나와요. 안 나와. 디스냐 디즈냐 안 나와요. 대시냐 도지냐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시대명사를 공부할 때는 어떤 게 좀 팁이냐면요, 이 지시대명사를 언제 쓰느냐를 알면은 쉬워집니다. 언제 쓰느냐. 됐어? 지시대명사를 쓰는 상황 대표적인 걸 세 가지를 말해줄게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지시대명사가 나오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언제 사용한다. 자,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교하는 상황입니다. 주로 비교 구문. 됐어? 그래서 실제로 니네가 대시냐 도지냐라는 문제를 봤을 때는요, 대부분 비교 구문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많이 보게 될 거야. 됐어? 그리고 두 번째 팁은 뭐냐면요, 이 대시나 도즈가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요, 뒤에 수식어가 나와요. 수식어가 뭐가 나오냐면요, 자리가 좀 여기 때 또는 도즈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요 뒤에 전명구가 나오거나 아니면 관계대명사가 주로 나와. 보통 이렇게 나와. 됐어? 이 전치사도 특히 정해져 있어. 대부분 in 아니면 over가 많이 나와. in 아니면 over가 제일 많이 나와. those 또는 that, in 아니면 those, that, over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됐어?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쨌든 간 대명사니까 뭔가를 대신할 거 아니야. 대시나 도즈는요, 같은 문장 내에서의 명사를 대신합니다. 다시 한번. 같은 문장 내에서. 같은 문장 내에서의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거. 좋아. 됐어? 그래서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그러면 요걸 기반으로 우리가 데일리 테스트를 한번 봐볼게요. 자, 아까 스위치 같은 것도 얘기를 했으니까. 요것도 내가 유용한 팁을 좀 줄게. 이거 다 지울게요. 자, 봐봐. 얘네가 어법 문제 푸는데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다고 쳐볼게요. 비동사.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밑줄 문제로 낸 건 아니지만 밑줄이 쳐져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이거는 좀 필기를 꼭 해주세요. 이거는요.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문제 의도가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뭐냐? 스위치야. 두 번째는 대동사야. 비동사 밑줄 쳐서 낼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수능에서도 이렇게 내요. 비동사는 뭐라? 스위치 아니면 대동사야. 됐어? 그러면은 선생님, 이 비동사 밑줄이 스위치 문제인지 대동사 문제인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분해요? 얘도 구분하는 법이 아주 쉽습니다. 스위치는 뒤에 보어가 나오거든, 비동사 뒤에. 근데 대동사 문제는 뒤에 보어가 안 나와요. 이유가 있겠죠. 이걸 그냥 외우라고 하면은 여러분 안 외워지니까 이유를 말해줄게. 봐봐.
자, 내가 잠깐만 아무거나 빈 페이지를 좀 띄울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대동사가 뭐예요? 뭘? 동사를 대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대동사를 제대로 알 수 없죠. 그래서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대동사라는 개념을 언제 배우는 줄 알아요? 초3 때 배워요. 초3 때. 초3 때 대동사 배워요. 우리 아들이 초4거든요. 우리 아들도 배웠어요. 물론 그때는 대동사라는 용어를 쓰질 않았죠. 어떻게 배울까요? 이런 거야. Are you a student? Yes, I am. 뭐 이러면서 배우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are로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am으로 대답한 거잖아. 비동사로. 그럼 am 뒤에는 뭐가 생략된 거야? student 생략된 거죠. 그쵸? 왜 생략했어요? 똑같은 말 두 번 하기 싫으니까. 맞죠? 여기서 비동사를 썼잖아. 그래서 비동사로 대답을 한 거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대동사야. 됐냐?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soccer? Yes, I do.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do가 말하는 건 뭡니까? Like soccer죠. 됐습니까? 그럼 일반 동사 like가 나왔으니까 뭘로 받았습니까? do로 받은 거죠. 이해됐어요? 이게 대동사야. 이게 대동사. 그러면은 정확히 말하면요. 대동사는요. 동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히 말하자면요. 보어나 목적어를 포함해서 동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am이라는 녀석은 앞에 있는 are를 대신하고 있는 건데 are만 대신하는 게 아니죠. 뒤에 있는 a student까지 세트로 대신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아래에 있는 건 어때요? Do you like 했어. 그럼 여기서 do가 가리키는 거는 like를 가리키지만 정확히 말하면 like soccer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방금 말했다시피 대동사는요. 보어나 목적어를 포함해서 동사를 대신한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대동사 뒤에는 보어나 목적어가 안 나오는 거야. 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러니까 대동사 문제는 뒤에 보어가 안 나온다는 거야. 이해됐죠? 뭔 말인지? 자,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비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얘가 스위치 문제냐 대동사 문제냐 이 두 개밖에 안 나온다 했잖아. 그러면 한번 볼게. 예를 들어 1번을 봐봐. 1번 보면은 얘가 동사야. 근데 뒤에 able 나왔잖아. 원래 우리가 흔히 be able to 동사원을 이렇게 묶곤 하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하나 따지면 이 able이 보어거든요. 정말 하나하나 따지면. 왜냐면 형용사니까. 됐어? 그럼 뒤에 보어 나왔네? 그럼 이거 무슨 문제? 스위치 문제. 됐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위치를 따져봐야겠죠. 대절에 주어가 people이야.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돼. 근데 동사가 안 나오고 갑자기 who 나왔어. 그러면은 visualized는 이렇게 짝이니까 넘어가고요. scoring goals. 자, 아직도 동사 안 나왔어. before. 여기 went 나왔는데 went는 여기 안에 있는 동사죠. 자, 이제 동사야. 그럼 이 동사에 걸리는 주어는 people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로서 얘는 were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이제 푸는 거죠. 됐어요? 너네가 문제를 풀었을 때는 아마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어만 바로 찾았을 거야. 그렇게 하면은 조금 위험해요. 나중에는. 됐어? 비동사는 무조건 스위치만 내지 않습니다. 대동사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먼저 검증을 해야 되는 건 얘가 스위치 문제냐 대동사 문제냐를 먼저 검증하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뒤에 보어 나왔네? 오케이, 스위치 문제, 주어 찾자.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요? 얘도 똑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요, 사실 스위치 문제이면서 동시에 대동사 문제예요. 얘는 두 개가 섞인 거야. 왜냐면, 봐봐. 여기 보면은, 어이구, 여기 more 있죠? 여기 than 있죠? 비교급이죠? 비교구문. 근데 그래서 뭐 나왔어? 어이구, does 나왔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does는요, 얘랑 똑같아요. 얘랑. 그리고 우리가 원래 does 후 자체를 뭐뭐 하는 사람들로 해석을 하거든요. 됐어? 아까 전에 내가 대시냐 does냐 설명했는데 마침 나왔네요. 대시나 does 뒤에는 수식어가 나온다고 했죠. 전치사 또는 관계사. 관계사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을 하는 상황인데,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도 비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거든? 근데 뒤에 보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거 무슨 문제야? 대동사 문제야. 됐냐? 그럼 were가 맞을까? 아니면 did가 맞을까? 이게 문제 의도가 되는 거야. 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겠죠.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 does랑 짝인 게 people이라고 했죠. 그쵸?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놈과 똑같이 연결하면 돼.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놈이 visualize잖아. 그쵸? 일반 동사죠. 그래서 얘도 일반 동사 did로 써준다. 됐냐? 그럼 마침 지금 두 문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딱 누가 두 개 나왔잖아. 됐어? 얘는 보어 있으니까 수일치, 쟤는 보어 없으니까 대동사. 됐냐? 이렇게 푸는 거예요. 풀이법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2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use로 시작하잖아.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동사일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일단 동사가 맞는지를 먼저 검증합니다. 아까 내가 나눠준 프린트 첫 페이지를 한번 봐봐. 첫 페이지. 첫 페이지에 1순위에 보면은요, 동사 관련 어법이 써 있거든? 그럼 동사 관련 어법을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일단 내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얘기할게. 일단은요, 동사 자리가 맞는지부터 검증하는 거야. 이게 무조건 1순위야. 어떤 어법이 나오든. 됐어? 어떤 동사 관련 어법이든 동사 자리가 맞냐부터 검증하는 거야. 선생님, 동사 자리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구문 분석해보면 답이 나와요. 구문 분석해보면. 여기에서 use가 만약에 동사라면요, 뒤에는 동사가 안 나와야겠죠. 그렇죠? 접속사나 이런 게 없다는 전제에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콤마가 나왔네. 그럼 콤마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요, 얘를 구분하겠다는 소리거든. 게다가 뒤를 보시면요, the system searches for가 나왔어요. 여기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렇죠? 아, 여기 동사 있잖아. 그렇지? 그럼 요 동사랑 요 동사를 연결하려면은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가 필요하다고. 근데 없잖아요. 여기서 이런 질문하는 친구가 간혹가다 있어. 선생님, 요 콤마요. 콤마가 연결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말하는 친구 있는데요. 여러분, 콤마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콤마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어쩌고 콤마 주어 동사 어쩌고 나왔다. 틀린 문장이에요. 이거 틀린 문장이야. 왜? 콤마는 접속사가 아니거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 줄 알아? 얘를 and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얘를 독립 분사구문 형태 ing 쓰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어법에서 잘 나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럼 혹시 딴 표시 세미콜론 얘는 접속사일까? 얘는 어떨 것 같아? 뭐라고요? 안 들렸어. 내가 귀가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안 들려. 얘는 접속사 맞을까 틀릴까? 어떨 것 같아? 접속사 맞습니다. 얘는 접속사예요. 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미콜론을 언제 쓰냐면요, 여러 개를 나열할 때 많이 써요. A 어쩌고 B 어쩌고 C 어쩌고 이렇게 나열할 때 이때 세미콜론을 많이 씁니다. 딱 이거 얘는 어떨까? 콜론 땡땡 얘는 어떨까? 얘는 접속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얘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 땡땡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요, 동격이거든요. 동격. 근데 동격 자체가 애초에 명사와 명사가 똑같다라는 개념이 동격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접속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로 말한 겁니다. 뭐 이거 지금 설명한 건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자, 지금 다시 보시면 이 두 개가 뭐다? 얘가 만약 동사로 쓰이려면은 연결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없잖아. 그럼 이거 뭡니까?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됐어? 자,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요, 준동사를 써야 돼. 준동사. 근데 내가 여기서 엄청난 팁을 하나 줄게요. 준동사를 쓸 때 웬만하면요, 고등부에서 나오는 거의 90%는요 ing냐 pp냐 웬만하면 이 문제예요. 알았어요? 동사 자리가 아닐 때 말합니다. 동사 자리가 아닐 때는요, 거기 내가 프린트에도 써놨어요. 동사 자리가 아니면 ing 쓸래 pp 쓸래 이 문제가 나올 확률이 거의 한 8, 90%라 생각합니다. 됐어? 그러면 결국에 요 놈의 문제 의도는 뭐냐면 using 쓸래 use 쓸래 둘 중 하나일 거야. 됐어? 자, 근데 이걸 아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잖아요. 능동형은 뒤에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오거든? 근데 수동형은 목적어가 안 와. 근데 뒤에 더 resources 목적어 나왔잖아. 그래서 using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만 풀면 안 되고요.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해석을 해봐야 돼. 그 시스템의 resource를 사용한다. 아, 이렇게 해서 쓰는 게 맞구나. 그래서 ing를 쓴다.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해석을 해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데일리 하다가 시간 다 걸리는데 죄송해요. 자,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전달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 자, 그 다음에 더 넘버 오브 어넘버 오브에 대한 건데요. 요거는 제가 암기하는 법을 좀 알려줄게요. 이거 수업 시간에 했었나요 혹시 근데? 설명? 안 했나? 일단 해볼게요. 더 넘버 오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넘버 오브가 있어요. 자, 이거 좀 설명할게요. 일단 둘이 공통점은요, 복수명사가 와요. 좁아. 자, 복수명사. 일단 공통점은.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요 덩어리들이 주어 자리에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뒤에 동사 나올 거예요. 그치? 근데 동사 자리 어떻게 나오냐면요, 얘는 단수형 동사거든. 자리 좁아서 그냥 쓸게. 자, 여기는 근데 복수에 맞는 동사가 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위에 놈은요, 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하는데 아랫놈은 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해요. 그래서 위에 놈은 얘가 주어고요, 아랫놈은 얘가 주어예요. 됐어? 그래서 여기 더 넘버 S 안 붙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단수 취급이 되는 거야.
아랫놈은 a number of가 복수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죠. 얘가 주어잖아. 그러니까 복수에 맞는 동사가 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아마 이 해석은 여러분이 잘 아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써드리자면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 이렇게 해석하고요. a number of는 많은으로 해석해요. 됐어? 그래서 많은 뭐뭐들은 뭐뭐한다. 뭐뭐들의 숫자는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근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원리를 설명한 건데 이제 문제가 있어. 문제가. 쌤이 중학생 때 이거 외우는데 진짜 더럽게 안 외워지는 거야. 아니 차이점이 어랑 더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아씨 얘가 많은이었나? 아 얘가 많은이었나? 아 잠깐만 얘가 뒤에 단수였나? 아 복수였나? 헷갈려 이게. 그래서 외우는 법 알려줄게.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얘들아 너네 얼라도브 알지? 뭔 뜻이야? 많은. 얘가 왜 많은인 줄 알아? 어랑 오브가 있어서 그래. 얘도 어랑 오브 있지? 그래서 많은이야. 되냐? 이렇게 외우면 돼. 쉽죠? 이렇게 외우면 돼. 잠깐만 얼라도브 많은 거야. 어넘버 오브도 많은 거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더 넘버 오브는 넘버의 뜻, 원래 뜻, 숫자. 그래서 뭐뭐들의 숫자. 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the number of electric cars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일단은 복수명사는 둘 다 나온다고요. a number of든 the number of는 일단 뒤에 복수명사야. 그럼 이제 여기에서 스위치를 물어보는 건데 아까 말했죠? 비동사에 밑줄쳐져 있으면 스위치 아니면 대동사라고. 근데 뒤에 PP 나왔잖아. PP는 보어죠. 보어니까 뭡니까? 스위치 문제. 됐냐? 또 증명했죠? 그러면은 R 슬래, is 슬래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the number가 맞으면은 is가 되겠고요. a number가 맞으면 R가 될 텐데 근데 여긴 the number로 나와 있잖아. 얘가 뭐 어법상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the number가 주어니까 is로 써야겠죠. 그렇죠? electric cars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팁으로 줄 게 있나? 4번에서 4번은 무슨 문제냐? 병렬 구조네요? 저거 좀 치울게. 병렬 구조, 왜 이렇게 파트가 많아? 혹시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자, 여기에서 설명 보면 subtracting이 이제 subtract다. 앞에 있는 이제 add랑 이제 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병렬 구조는요, 이건 뭐 필기는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뒷파트에 나올 테니까.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요거는. 이 병렬 구조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 개념이냐면요. 생략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병렬 구조라는 개념이죠. 일단 병렬 구조가 뭡니까? 앞뒤가 똑같은 거잖아. 니네 알다시피. 좀 정확히 말하면 동일한 품사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 이게 병렬 구조예요. 됐어요? 병렬 구조의 개념, 정의가 뭐라고요? 동일한 품사끼리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병렬 구조를 간혹 가다가 똑같은 형태끼리 연결되어 있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은 형태가 아니고요. 똑같은 품사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됐어? 예를 들어서 앞에는 ing야. 근데 end하고 뒤에는 pp야.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얘도 형용사고 얘도 형용사고. 됐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품사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됐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부사 단어가 나왔어.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부사 구의 형태가 나왔어. 그럼 얘는 연결이 되느냐? 연결? 됩니다. 부사잖아요, 둘 다. 됐어? 그러니까 병렬 구조의 기본은 일단 같은 품사끼리 연결한다는 건데요. 근데 이거 갖다가 어법 문제를 내진 않아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걸로 뭐 시험 낼 건 없어요.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병렬 구조는 생략에서 나온 개념이라 했잖아. 생략에서 나온 개념이란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I had dinner and I watched TV 이렇게 써볼게요. 내가 저녁을 먹었고 내가 TV를 봤어. 그럼 여기에서 내가 저녁을 먹었고 내가 TV를 봤어. 굳이 내가라는 말을 두 번 쓸 이유가 없잖아요.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I를 생략합니다. 그렇죠?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생략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nd를 기준으로 뒤에는 watched가 나왔고요. 앞에는 had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had라는 과거형 동사와 watched라는 과거형 동사가 병렬로 연결된 구조가 된 거죠. 마치 수학으로 따지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and가 더하기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 마치 분배 법칙 하듯이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됐어?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병렬 구조가. 되니? 그러면은 병렬 구조라는 건요. 애초에 생략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했죠. 방금 말했다시피. 그러면은 예를 들어 봐봐. 우리가 병렬 구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도 해석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내가 성의 없이 자 병렬 구조를 잘 풀려면은 요 문장을 잘 해석해봐 이러면 너무 성의가 없잖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려줄게. 어떻게 해석하는지. 자,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주어 나오고 쭉 뭐 예를 들어서 동사에 s가 붙은 게 나왔다고 쳐볼게. 쭉 나오다가 ing이 나왔어. 또 쭉 나와. 초동사원형 나왔어. 쭉 나와. and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어떤 형태 쓰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동사원형이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얘랑 짝이라면. 아니면 ing가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얘랑 짝이라면. 또는 동사의 s형이 답이 될 수도 있겠죠. 얘랑 짝이라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원래 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해야 되잖아.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고. 잘 봐봐. 만약에 동사원형이 짝이라고 쳐볼게. 얘랑 짝이잖아요. 동사원형이 정답이라면요. 그러면은 이 동사원형 앞에는요. 여기까지 생략돼 있는 거야. 이해돼? 병렬 구조가 생략에서 나온 개념이랬잖아. 그렇지? 여기까지 생략돼 있는 거라고. 만약에 ing가 정답이다. 그러면은 얘랑 짝이라는 소리니까 여기 앞까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이해돼? 만약에 동사의 s가 정답이다. 그러면 얘랑 짝이란 거니까 여기까지만 생략돼 있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럼 우리가 병렬 구조를 해석할 때 대입해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랑 알맞는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생략된 부분을 집어 넣어서 해석하는 거야. 어디까지 생략되어 있는가 그 범위를 보라고.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놈을 집어 넣어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됐어? 이게 일단 병렬 구조 해석의 어떤 정석이야. 정석. 이건 정석이고요. 항상 정석이 있으면 얍삽이가 있거든요. 얍삽이도 내가 알려줄게. 얍삽이. 자, 얍삽이는 뭐냐면 만약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볼게. 병렬 구조 문제 푸는데 그러면은 일단 가까이 있는 놈 있죠. 그러니까 역순으로 대입을 하세요. 역순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얘부터 일단 대입해서 해석해 보고요. 했는데 좀 이상해. 그러면은 그 다음에 ing를 대입해서 해석을 해요. 이해돼? 그러니까 역순으로 하세요. 왜냐면 병렬 구조는요. 보통은요. 가까이 있는 놈과 짝인 경우가 많아. 됐어? 이게 일단 첫 번째 팁이야. 첫 번째 팁. 자, 두 번째 팁 알려줄게. 그럼 반대로 선생님 저는요. 얘랑 짝을 하고 싶은데요. 동사의 s. 근데 내가 그냥 and를 써버리면은 얘랑 짝인 걸로 오해가 될 수 있잖아. 보통 병렬 구조는 가까운 거랑 짝이라고 했잖아, 쌤이. 그치? 근데 나는 얘랑 짝을 하고 싶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and 앞에요. 콤마 붙여주면 돼요.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병렬 구조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콤마 and가 나왔다? 그럼 뭐다? 오히려 원래 순으로 대입을 해보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이제 여기부터 대입을 해보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콤마를 썼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앞에 있는 문장과 구분을 짓겠다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병렬 구조가 나온다면요. 이렇게 역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부터 대입해서 해석해보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맞아요. 알겠냐? 오늘 좋은 거 많이 알려주네. 자, 그래서 병렬 구조는 이제 그렇게 되고 지금 여기에서는 짝을 지을 만한 게 동사형의 are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and 있잖아. 그렇죠? 여기 or 나왔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운 놈부터 대입하라고. 가까운 놈부터. 일단 ing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잖아. 앞에 ing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are의 형태로 써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제 add의 형태로 써야 되는가 이제 요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단서가 보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얘가 가까이 있는 놈이죠. 이게 첫 번째 단서. 두 번째 단서는 since예요. since. 왜 since가 단서냐면요. since라는 거는 절을 만들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since가 이끄는 절 안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절 안에서. 됐어? 그래서 지금 요 subtract라는 단어는요. since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a랑은 관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냐? 이해되고 뭔 말이지? 선생님 만약에 저는 a랑 짝 짓고 싶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고. 이러면 된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능수동에다가 문제도 참 다채롭게도 냈네. 경희슬 진짜. 왜 이렇게 다채롭게 냈어? 설명할 게 너무 많잖아. 자, having 이버보드 이거 능수동에 대한 거죠. 요거는요 이따 동사 관련 어법 할 때 좀 한 방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도즈랑 대시랑 이거 아까 설명했던 거죠. 도즈 뒤에 뭐 나온다? 수식어 나온다. 전치사나 관계사. 전치사 뭐 많이 쓴다? in 또는 of 쓴다. 그래서 5분 나왔잖아. 됐어? 그러면은 찾으면 됩니다. 이 도즈가 이제 뭘 가리키는가 찾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찾을 때는요, 이제 당연히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명사를 찾아야 되거든, 명사. 그럼 여기서 명사가 뭐 sharps도 있고, 그 다음에 ability도 있고, 그 다음에 temperature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근데 뒤에 보면요, their environment잖아. 그러면은 그들의 주변 환경의 노드야. 그럼 주변 환경의 상어, 환경의 능력, 환경의 온도. 그럼 당연히 환경의 온도가 제일 맞지 않겠냐? 왜냐면 뒤에 앞에 비교문을 보면 higher잖아, higher. 그렇죠? 그럼 higher 되니까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게 문맥상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즈가 가리키는 거는 앞에 있는 temperature. 단순해요? 그러니까 도즈가 아니라 that으로 써야겠죠. 됐죠? 이 정도로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U에 밑줄 쳐져 있잖아, 얘들아. U에 밑줄 쳐져 있으면 그냥 문제 낼 거 이거밖에 없어. You 쓸래, yourself 쓸래. 이거밖에 없어. 제기대명사야. 제기대명사 문제면 뭐라? 의미상 주어 찾아서 똑같냐, 다르냐? 검증해라. 자, 여기 U랑 똑같죠? 그러니까 제기대명사. B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B번에는 주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주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생략된 거죠. 명령문이니까. 명령문의 주어는 you. 그래서 yourself 쓰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and는 이제 병렬 구조에 대한 얘기니까 and래 learning에 대한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것만 이제 몇 가지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4번을 좀 보자면요. 4번에 are 하고 나왔잖아. 그럼 이거 뭐라고요? 비동사 밑줄이니까 수일치 아니면 대동사라고. 뭐부터 해라? 뒤에 보어 있냐 없냐. 뒤에 보니까 on admission 보어 나왔어. 그럼 무슨 문제? 수일치 문제. 됐어? 그러면 수일치 문제니까 뭐 찾아라? 주어 찾아라. 자, 여기서 many are afraid 뒤에 that 나왔네? 그럼 that절의 주어 찾아야겠죠. that절의 주어가 뭡니까? admitting 동명사 주어네. 그래서 is 쓴다. 됐냐?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문제를 봤을 때 예를 들어 3번 같은 거 봐봐. 여기도 비동사 밑줄이잖아. 근데 뒤에 보어가 없죠. 그래서 대동사 문제인 거야. 됐냐? 아까 알려준 거 계속 나오고 있지. 그러면 앞에 있는 일반 동사냐 비동사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 이 덩어리를 봐봐. 여기를 보면은 salt water has a lower freezing point than fresh water 이렇게 나와 있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비동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더즈를 쓴 거고요. 됐죠?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 다음에 4번, 이거 4번을 설명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중요하고. 요것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에 아까 드릴게요. 봐봐. 이건 이제 대명사 파트에서 이제 인칭대명사 쓸래, 관계대명사 쓸래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를 말해줄게요. 아까 제가 쓰다 말았는데 잠깐만. 이번에도 빈 페이지 좀 띄울게요. 봐봐. 아까 전에 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틀리다고. 왜? 얘는 접속사가 아니니까. 됐어? 그럼 이걸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를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려 3가지나 있습니다. 3가지나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2개가요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고등법법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시험에 잘 나오거든? 근데 문법책에 잘 안 나와 있어. 이게 문제야. 그래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잘 봐. 일단 이게 틀렸어. 접속사가 없어서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접속사를 쓰면 되죠. 이러면 맞습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뭐 대표적으로 and 쓴 거예요. 물론 뭐 but이나 or나 딴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주어 있죠. 이 주어가 예를 들어 대명사로 쳐봅시다. 대명사. 자, 대명사면은 앞에 있는 뭔가를 대신하겠죠. 그렇죠?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이 주어가 대명사인데 앞에는 and가 나왔어. and는 접속사잖아. 어라? 접속사랑 대명사를 합치면 뭐죠, 여러분? 관계대명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도 있는가?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됐냐?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팁을 줄게요. 보통 고등부 내신 시험에서는요 이렇게는 잘 안 내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계속적용법이다 이렇게 퉁쳐버리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는 잘 안 내고요. 고등부에서는 이제 주로 어떻게 내냐면 저 팁으로 고등 빈출이라 쓸게요. 고등 빈출. 고등부에서는 어떻게 내냐면요. 보통 콤마를 찍고요. 저도 콤마 찍고요. 부분 표현을 씁니다. 뭐 some이라든가 man이라든가 what이라든가 이런 걸 써요. man으로 써볼게요 제가. 그러면은 many of them 쓸래?
아니면 many of which 쓸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됐냐? 그럼 근데 얘랑 이렇게 봤을 때는 얘랑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냥 many of가 있냐 없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됐어? 그럼 만약에 봐봐. many of them이야. 앞에 주어 동사 어쩌고 나왔어. many of them 또 many of them 나오고 뒤에 동사 나왔어. 그러면은 앞에 있는 주어 동사와 many of them의 동사는요. 주어 동사인데 연결해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써버리면 many of them이라 쓰면 연결해주는 말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틀린 거야. 그래서 연결해주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쓴다? 아까 내가 위에 쓴 것처럼 and many of them으로 쓰거나 아니면 many of which로 쓰거나 이렇게 해야 정답인 거야. 이게 시험에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이게 고1 1학기 때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고1 2학기쯤부터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1학기 때는 잘 안 나오더라고. 자,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 세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아, 내가 키가 작아갖고 여기 위에를 쓰고 싶은데 위에를 쓸 수가 없어. 점프해서 써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쓰는 걸 이해해라. 자, 봐봐. 여러분 여기 접속사의 주어 동사 나왔잖아. 근데 이번에는 가정을 이렇게 볼게. 요 주어랑 똑같다고 적읍시다. 근데 사실 달라도 돼요. 달라도 돼. 그럼 봐봐. 얘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분사구문으로 쓸 수도 있어. 분사구문. 됐어? 우리 분사구문 어떻게 만들어? 날리고 ing 이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그럼 얘를 날려. 주어는 날릴 수도 있고 안 날릴 수도 있죠. 앞에 있는 주어랑 똑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이건 상관없고요. 그리고 동사에 ing 이렇게 합니다. 됐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특히 이 관계사 문제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고1 2학기쯤부터 나오긴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얘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얘는요 겁나 많이 나와요. 아까 내가 주역고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때 잠깐 보여줬죠. 이거 나왔었어요.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변형돼서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짜 잘 나오거든요. 얘는 정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는 틀려요. 이것만 알면 돼.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는 틀리다. 그러면은 동사 이 둘 중에 한 놈은 분사로 써줘야 돼요. 한 놈은요. 그건 뭐 맥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한 놈은 무조건 분사로 써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이득입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이제 뭐 좀 이제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생략을 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같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닛 3번에 있는 그 형용사부사 밑줄 할 건데 이거요 한 2분이면 설명 끝나거든요. 그 프린트에도 제가 써놨어요. 형용사부사 밑줄. 그리고 비교문 밑줄 유닛 4에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일단 약간 쉬는 시간 가졌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을 시작합시다. 어우 덥다. 일단님 꺼도 돼 얘들아? 너무 더워서.
아유, 잘 드셨습니까? 잠깐만, 중간 정도 잘 나오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책에 있는 그 형용사 부사 파트 있잖아요. 그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뭐 책에 설명 나와 있는데, 저는 설명 별로 안 좋아해갖고 그냥 제 식대로 설명할게요. 아까 전에 제가 드린 프린트에서 세 번째 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페이지. 자, 형용사 대 부사는요, 기타입니다. 기타에 속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기타에 속하는 애들은 대부분 해석해야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형용사 대 부사는 사실 어느 정도는 해석을 안 하고도 해결이 가능한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큰 틀을 그냥 알려줄게요. 형용사 대 부사 풀이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형용사 vs 부사 풀이법입니다. 근데 그 풀이법 아까 말했던 그 세 번째 페이지 있잖아. 거기에 써있어. 거기에 내가 간략하게 써놨어. 간략하게. 거기에다가 이제 쌤이 필기한 내용을 조금만 덧붙이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얘가 기준이야. 형용사가 기준. 선생님, 형용사가 기준이 뭔 말이에요? 잘 봐봐. 형용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두 가지죠. 형용사 보어거나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거나 둘 중 하나잖아. 그렇지? 보통 너네가 형용사 대 부사 풀 때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시켜보면은 근거를 써봐라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쓰는 줄 알아? 여기 막 부사형이 써있어, 예를 들어. 그럼 얘가 왜 부사가 맞냐? 얘가 얘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이다. 뭐 형용사 써있어. 그럼 얘가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써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잘 보세요. 일단 형용사나 부사의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럼 무조건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형용사 자리가 가능한가 이걸 생각하라고. 기준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요. 형용사 자리로 가능한가? 이거를 검토해보라는 거야. 됐어? 형용사 자리로 가능한가를 검토해보라고. 이게 기준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밑줄을 딱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쉬운 게 일단 형용사 수식어가 가능한지거든. 그러면은 얘 뒤에 만약에 명사가 있어. 그럼 수식어로 쓰였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형용사가 정답이야. 또는 얘가 뭐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도 있죠.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앞뒤에 꾸며주는 말이 없어. 그럼 두 번째로 뭘 보냐? 얘가 보어가 가능한지를 보는 거야. 얘가 보어 자리인지 아닌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은요. 이 근처에 앞쪽으로 갔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 또는 준동사를 보는 거야. 정확히는 동사 또는 준동사. 됐어? 그러니까 동사를 보거나 예를 들어 여기 뭐 투부정사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 동사나 준동사를 봐. 얘 가까이 있는. 그러면 이 동사나 준동사가 이렇게 말하면 좀 성의 없을 수 있는데 이 형식 동사야. 또는 O 형식 동사야. 우리 보어가 나오는 거는 이 형식 또는 O 형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형식 동사거나 O 형식 동사야. 그러면은 보어가 맞는 거죠. 이 형식 동사나 O 형식 동사가 아니야. 그러면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 그러면 부사가 정답이야. 됐어? 이렇게 푸는 거예요. 뭐 부사가 뭘 꾸며주니까 이게 아니고요. 얘를 기준으로 검증해보라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맞아? 그럼 형용사가 정답. 둘 다 안 돼? 부사가 정답. 되냐?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가 뭔데요? 이게 문제야 또. 이형식 동사는 뭐예요? 이게 문제죠. 이거는 좀 짧게 설명해 줄게요. 사실 제일 쉬운 건 뭐냐면요.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외우는 게 제일 편해. 솔직히 말하면 제일 편한데 이제 너네가 다 못 외울 수도 있으니까 내가 구분하는 법을 살짝 알려줄게요. 이 형식이 제일 대표적이니까. 이게 주어 동사 보어 나오잖아. 자, 그래도 우리 알바인데 보어가 뭔지는 알겠죠? 자, 질문할게요. 보어가 뭡니까? 대답할 때 이 대답은 하지 마세요.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이 대답 빼고요. 이 대답 빼고 보어가 뭐예요? 어떤 거? 명사 또는 형용사 뭐? 아니, 명사 또는 형용사까지만 들었어. 내가 그 뒤를 못 들어가고.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빼고요.
우리가 보통 보어라는 개념을 배우면요 이렇게 배워요. 방금 내가 말한 대로 보어가 뭐냐?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애들이 다 이렇게 말해. 그럼 보충 설명하는 게 뭔데? 보충 설명이란 말이 뭔데? 그래서 제가 설명할게요. 그냥 보어라는 말 나오면요 쉽게 말하면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상태. 그러니까 보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정식 명칭이 주격 보어잖아. 오형식에서는 목적격 보어라고 그러잖아. 그럼 주격 보어는 주어가 이런 상태구나.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가 이런 상태구나. 이게 이제 보어의 정의거든요. 우리가 쉽게 she's pretty 이렇게 썼어. 또는 명사로서 she's a student 이렇게 썼어. 형용사 보어, 명사 보어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잖아. 우리가 해석할 때 그녀가 예쁘다, 그녀가 학생이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정확하게 뭔지 알아요? 그녀가 예쁜 상태이다예요. 됐어? 그녀가 학생인 상태이다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보어라는 거의 기본 개념은 뭐야? 상태야, 상태. 그러면 얘가 보어를 받는 동사냐 아니냐를 우리가 보려면요 어떠한 상태라는 말을 넣었을 때 어울려야 돼요. 이해돼요? 여러분 remain이 무슨 뜻이에요? remain? 남아있다죠? 아니요.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예요. 정확하게. 실제로 단어장에도 그렇게 나와있을걸? 뭐뭐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상태란 말 나오죠? 그럼 remain 뒤에 뭐가 나와? 보어 나와야 돼요. 됐냐? 그러니까 상태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보어는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증하면 됩니다. 끝! 형용사부사 프리법 끝! 그러면은 바로 적용해 봅시다. 자, 이거 핀 하나 띄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가적인 게 있네요. 뭐 비교급 수식 부사 이거 뭐 중2 때 배우는 거잖아. even still far all that much 이거 나오는 거 그렇죠? 훨씬 더 해석하는 거. 얘네는요 고1 1학기 때 하나 정도 밑줄 쳐질 수는 있어요. 하나 정도. 근데 결정적인 녀석으로 내진 않습니다. 예, 그냥 참고로만 아시고요. enough의 위치 얘도 고1 1학기 때 특히 교과서에서 나오는 어법으로서 하나 정도 밑줄 쳐질 수 있습니다.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 이후로는 안 나옵니다. 형용사로 쓸 때는 앞에서 뒤로 꾸며준다. 부사로 쓸 땐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그냥 뭐 그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유닛 엑서사이즈에 있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found하고 이제 live라고 나와있죠. live가 아니에요. 여기서 발음이 live입니다. live. live는 이제 동사로 쓰일 때고요. 형용사로 쓰일 때는 live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책에 설명이 있나? 없는 것 같네요. 없는 것 같아요. 잠깐만. 68페이지 보니까 거기 저기 뭐야 동사가 애초에 나와있네. 보어를 받는 동사가 그 표에 나와있네요. 나와있죠. 거기 보시면요. 캐네요. 딱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만 배우면 돼요.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 형용사 중에서 이런 애들이 있거든. live가 있고 alive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로 시작하는 이런 애들 있잖아. 뭐 afraid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어로 시작하는 형용사들 있죠? 얘네는요 보어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시겠죠? 이거 참고하세요. live와 alive의 차이는요 둘 다 살아있는인데 live는 수식어만 가능하고요 alive는 보어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지 얼라이브 방송이라고 안 그러잖아. 그렇죠? 나는 살아있다. I'm alive. 이렇게 말하지. I'm live라고 안 그러잖아. 그렇죠? 보어니까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간 그럼 여기서 live는요 수식어만 가능하거든? 그럼 뒤에 명사 나와야 되잖아. 명사 나왔죠? snakes. 나왔네요? 그럼 수식하네? 형용사로 쓰이네? 네, 문제 없습니다. 끝. 끝이라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됐어요? 예를 들어 두 번째 거를 볼게요. remarkable 하고 나와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얘가 형용사 자리가 맞는지를 검증해 보라고. 자, 일단 뭐부터 해라? 명사를 꾸며주느냐를 먼저 봅니다. 앞에도 뒤에도 명사가 없습니다. 그럼 수식어 탈락. 자, 보어가 가능한지 볼게요. seem은 보어받는 동사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뒤에 similar가 형용사 보어로 나왔습니다. 그럼 보어도 불가능. 형용사 수식어도 안 되고 보어도 안 됩니다. 그럼 남는 건 뭡니까? remarkably 부사. 되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형용사 대 부사는요 그 기준을 뭘로 잡냐? 형용사를 기준으로 잡고 풀면 돼요. 형용사를 기준으로 잡고 얘가 명사를 꾸며주냐 아니면 보어 역할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된다? 형용사. 둘 다 안 된다? 부사. 되냐? 이렇게 풀면 됩니다.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유형을 한번 볼까요? 70페이지에 있는 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70페이지. 70페이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밑줄이 다 형용사 대 부사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봐봐. 여기에서 이제 mostly 하고 나왔는데 mostly냐 most냐 요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봐봐. 얘가 일단 형용사로 가능한지를 봐야 돼. 그럼 형용사로 가능하려면 일단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명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수식어 털라. 보어로서 가능한가? 일단 비동사가 나오긴 했거든. 근데 우리가 비동사 뒤에 most 이렇게 쓰는 경우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리고 뒤에 on foot이라고 나왔는데 on foot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발을 올린 상태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뭔가를 걸어간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여행은 뭔가를 이제 뭐 발로 걷는 거다. 뭐 앞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뭐 자동차가 없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제 뭔가 걷는 방식으로 이제 뭐 여행을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의 must는 뭐냐면은 비동사에 대한 보호 역할도 안 되고요. 뒤에 나오는 명사 수식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사인 must가 문제될 게 없다. 해석을 해보면 이제 확실하게 되는데 주로 걸어간다라고 하면 되겠죠. 주로 걷는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보면요. 방금 전 문제랑 똑같습니다. 뒤에 꾸며주는 명사 없고요. 그리고 앞에 sim이라는 동사 나왔지만 sim에 대한 보호는 differen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수식어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completely 문제될 거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뭐 너무 쉬운데요. 앞에는 조동사가 나왔고 뒤에는 동사원형 dream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그럼 일단 동사가 앞에 안 나왔잖아. 뒤에 나왔잖아, 심지어. 그러면은 당연히 보어는 불가능하고 꾸며줄 명사 없으니까 수식어 불가능하고 그럼 부사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3번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됐냐? 아, 너무 빠른가? 괜찮아요? 너무 빠른가? 내가 좀 너무 대충 하나? 아니,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잠깐만. 근데 이거 잠깐만, 왜 문제가 다른 거 같지? 아, 3번이었구나. 근데 왜 1번으로 나와 있어? 아이씨, 뭐야.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extreme 하고 나왔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뒤에 명사 나왔네? 그쵸? 앞에 전치사 나왔네? 전치사 뒤에는 명사 써야 되잖아. 근데 그 명사를 꾸며주는 그럼 형용사밖에 안 되겠네, 여기는요. 그쵸? 수식어죠? 4번 문제 될 거 없다. 끝. 5번 볼게요. 아하, 요게 나왔네요. 자, 얘는요. 이 단서가 좀 많이 있는데 이 find 이 투부정사 이게 다 단서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거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예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또 하필 이게 나왔는데 또 설명할 게 많은데 그냥 짧게 말할게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는요 5형식에서만 쓰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5형식에서만 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유 정도 또 말해야지. 짧게 설명할게요. 최대한 안 써도 돼요. 가주어진 주어를 왜 써요? 주어가 기니까. 그럼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왜 쓰겠어요? 목적어가 기니까 쓰겠죠. 근데 우리 문장의 형식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근데 1, 2형식은 애초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럼 가목적어를 쓸 일이 없겠죠. 탈락. 3형식에는 목적어가 나오는데 아니 어차피 뒤에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쓸 일이 없어요. 4형식 목적어가 2개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 직접 목적어가 길게 나왔다? 어차피 맨 뒤에 있죠? 쓸 일 없고요. 만약 간접 목적어가 길게 나왔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얘랑 크로스해서 바꾸고 to for라고 쓰면 됩니다. 우리 중딩 때 배우는 거 있죠. 4형식, 3형식으로 전환하는 거.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남는 거 5형식밖에 없어요. 됐냐?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는 5형식에서만 쓰이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쓸 때는 또 이제 나오는 동사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make, find 생각하다야. 다시 make, find 생각하다. 그 가목적어, 진목적어에서 나오는 동사는 make, find 생각하다밖에 없어요. find 나왔고요. 투부정사 나왔고 가목적어 나왔네요. 몇 형식이라고? 5형식이라고. 그럼 5형식이니까 여기 무슨 자리? 보어 자리네.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죠? ly 빼야겠죠. 됐냐?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죠? 자,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저기 형용사 대 부사가 사실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과감하게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풀이 안 하셨었죠? 숙제로. 네,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한번 해와보시고 방법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비교구문 좀 설명할게요. 이 비교구문 설명할 게 사실은 조금 많은데 제가 포인트만 최대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요. 일단 책을 보시면요. 포인트 1, 2, 3, 4번이 나와 있잖아. 근데 거기 보면은
맨 위에 뭐 포인트 1번에 별표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 이거 다 무시하고요. 별표를 제가 새로 쳐드릴게요. 우선순위를 보자면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형태 구분. 사실상 얘는요. 안 나옵니다. 사실상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끔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 형태 구분 문제가 언제 나왔냐면은 좀 오래전에 유행했거든요. 이게 한 7, 8년 전에 유행했던 문제예요. 지금은 안 나와요. 안 나와 잘. 그러니까 출제 비중이 만약에 출제 비중을 기준으로 별을 준다면요. 별 5개가 만점이라면 얘는 별 반 개 정도? 그 정도의 출제 비중입니다. 현재로서는요. 포인트 2번, 에즈원급 에즈. 우리가 일명 원급 비교 또는 동등 비교라고 하는 놈이죠. 에즈원급 에즈는요, 별 3개 정도 줄 수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얘는 어법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영작에서 잘 나와요. 영작에서. 이 에즈원급 에즈가. 왜냐면 애들이 에즈원급 에즈 영작을 못해요. 이따 한번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포인트 3번, 비교 대상의 병렬 구조 하고 나왔는데, 이건 아까 전에 내가 대명사 설명할 때 대시냐 도시냐 그거 설명했잖아. 그거랑 연계돼서 나옵니다. 연계돼서. 그래서 병렬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비교 구문 자체로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대명사 문제에서 데슬레 도데슬레 있잖아. 그걸로 오히려 나오는 거야. 비교 구문 자체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포인트 4번, 비교급 관용 표현하고 나와 있죠. 설명이 제일 적네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그렇죠? 얘는 별 100개입니다. 별 100개. 진짜 100개 치지 말고요. 얘는요. 그 별 100개가요. 어법이 아니고요. 서술형에서 나옵니다. 서술형에서. 이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을 정말 좋아하는 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 주역고랑 내가 담당하니까 잘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최근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한 3년 전 기준으로는 대진고. 조합교가 이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을 참 사랑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쌤은 이제 주역고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이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 영작에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으로 따졌을 때, 1년으로 따졌을 때, 1년에 4번 시험 보잖아. 1년에 4번 시험 보면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 지난 3년 기준으로 따지면요, 출제율 100%입니다. 안 나온 적이 없어. 맨날 지겨워. 매번 설명해. 근데 매번 틀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포인트 2번과 4번이 좀 시험 출제 비중이 높다고 했잖아. 근데 둘 다 뭐였습니까? 영작. 그러니까 사실 비교 구문은요, 어법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놈이 아니에요. 영작적인 측면에서 더 매력이 있어. 영작적인 측면에서. 알겠죠? 내가 에즈원급 에즈를 학생들이 잘 그 영작을 못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한번 영작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너만큼 그 책에 관심이 있어. 첫 번째, 니네가 한번 영작 해보세요. 두 번째, 뭘로 해볼까? 비슷하게. 그는 그녀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또 한번 영작해보세요. 이거 할 수 있으면 인정. 쉽잖아. 어려운 단어도 없고. 자, 요 정도 수준의 영작을 할 때는요, 정말 넉넉 잡아서 1분 내로 써야 됩니다. 1분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쌤은 오늘 왜 내신 거예요? 어디? 병원 갔다 왔어? 왜 어디가 안 좋은데? 그냥 좀 안 좋아? 알았어. 내가 뭐 깊게 물어보진 않을게. 알았어. 그래서 뭐래 병원에서? 얼마 안 남았대 이제? 갈 때 될 때?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쓰신 것 좀 한번 볼까요? 써봤어요?
오케이. 네, 잘 봤어요. 자, 그다음에 오, 좋아요. 자, 어디 있어? 여기? 오케이, 잘 봤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 틀리셨는데요. 자,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딱 봐도 단어가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영작이 안 될까요? 왜 이 쉬운 게 영작이 안 될까? 왜 안 되냐면요, 너네가 하나의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냐? 잠깐만 앉을게요, 죄송해요. 우리가 뭐야 이거 선? 진짜 이렇게 경쟁하고 정리 좀 해줘. 자, 봐봐. 우리가 중딩 때 이 비교 구문을 배울 때요, 좀 잘못 배운 게 있어. 뭐냐면 중딩 때는 맨날 이런 것만 나와. 나는 너만큼 키가 커, I am as tall as you,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잖아. 근데 예시가 이런 것만 나와, 문법책을 보면.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어떤 관념이 박히냐면 as와 as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온다, 이건 아는데 한 단어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as 사이에는 한 단어만 나온다, 아니거든요. 100단어 써도 돼요. 됐어? 그러니까 as 사이에는 한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애초에 이 as 원급 as라는 구조 자체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요? 이 문장 구조를 알려주면은, 나는 좀 내가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거야. 나는 이런 걸 공부할 때 너무 궁금했던 게, as라는 애 자체가 전치사잖아, 또는 접속사도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 얘 뒤에는 명사 나오거나 주어 동사 나오거든. 근데 얘 뒤에는 왜 형용사가 나와? 또는 왜 부사가 나와? 아니, 전치사 뒤에 명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 이런 거 안 궁금했냐? 나만 궁금했구나. 아니, 이런 게 궁금했거든, 어렸을 때. as 원급 as, 그러니까 as 원급 as다 하도 들었으니까 외우긴 했는데, 아니, as는 전치사나 접사인데 주어 동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명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냐고. 이 as가 전치사나 접사가 아니에요. 이게 부사야, 부사. 부사니까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거든. 그래서 이 as랑 이 as랑 뜻이 달라요. 뜻이 달라. 품사도 다르고 뜻도 달라요. 생긴 것만 똑같은 거야. 이건 뭐 안 써도 돼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뒤에 있는 as가 뭐만큼이거든, 전치사로서. 앞에 있는 as는 뭐냐? 이게 똑같이라는 뜻이야. 똑같이. 이런 뜻이야. 됐어? 똑같이라는 뜻의 부사예요. 그래서 얘만큼 똑같이 뭐뭐아닌데, 근데 똑같이라는 말을 이제 굳이 해석해서 안 쓰니까 생략하는 거거든. 되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중딩 때 뭘 배우냐면요, 부정문을 쓸 때는 얘만 so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거 배우거든? 그럼 왜 얘만 바꾸냐고. 왜 so로 바꾸냐고. so가 부사여서 그런 거야. 됐어요? 이런 비밀이 있었고요. 자, 일단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여러분 봐봐. 다시 한번. as 원급 as를 쓸 때는요, 원급의 형태를 쓴다는 게 중요한 거지 원급 한 단어를 쓰라는 게 아니라고. 됐어? 1번을 먼저 볼게. 자, 1번의 예시에서 내가 시사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정답을 보자면 여기서 더로 써도 되고 대수로 써도 되고,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게 정답인데, 여기서 내가 시사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interested는 pp죠. pp도 형용사라는 거. 이걸 말하고 싶어서 내가 이 예문을 쓴 거야. 됐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as와 as 사이에 이렇게 여러 단어가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반에는 오늘 없었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썼냐면요, 이렇게 쓰신 분도 있었어요. 인더 부분 뒤에다가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요. 이렇게 쓰면 뭔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애초에 as interested를 막 저기 뒤에다가 쓰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영작할 때 제가 방법을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한글이 나와 있어. 그러면 너만큼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영작해봐. 그럼 우리가 이거는 영작할 수 있잖아. I'm interested in the. 이건 영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책에 관심이 있어. 그럼 여기서 뭐만 추가하면 돼? 너만큼. 이거만 추가하면 되거든. 그럼 이 너만큼을 어디다 쓰냐? 뒤에다 써요. 일단은. 그럼 나머지 as를 써야 될 거 아니야. as니까. as 뒤에 거 as를 먼저 쓰라고. 앞에 거 as는 어디다 쓰면 될까? 형용사나 부사 앞에다 써주면 돼. 얘가 형용사잖아. 그럼 여기다가 써주면 돼. 이런 끝이야. 이렇게 영작하는 거야. 쉽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 자신이 있어.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쓰세요. 근데 내가 as 영작을 잘 못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as가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영작하라고.
됐어? 그럼 한번 해볼게. 2번도 해볼게. 그는 그녀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 이거 영작하기 어렵지? 어떻게 하라고? 그럼 그냥 그는 가지고 있어 많은 돈을 이것부터 쓰라고 일단. 이걸 써. He has much money. 설마 여기서 many라고 쓴 사람 없겠죠.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아까 내가 살짝 봤는데 이거를 해보라고 쓰시는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있어. 일단 이렇게 써.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녀만큼이잖아. 맨 뒤에 써. as her. 그리고 남은 애들 어디다 쓰라고? 형용사 앞에다 쓰라고 여기다가. 끝. 뭐가 어려워요? 쉽죠? 이거야. 이거 못해서 애들이 많이 틀려. 왜? 애들이 처음부터 이걸로 영작을 하려고 하거든. 근데 우리는 자꾸 as 원급 as 이 원급 한 단어만 와야 된다. 자꾸 이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영작이 잘 안 되는 거야. as much, as 막 money 막 이렇게 쓰고 난리가 난다고. 됐어요? 여러분 수식어는요 언제나 세트로 묶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세트로 묶여요. 우리도 interested라는 놈도 어떻습니까? 이 in이라는 놈과 파트너잖아. interested in 이게 파트너잖아. 그래서 interested in도 보기 이렇게 세트로 묶인 거야. as의 사람. 알겠냐? 이건 이제 문법적인 이유고요. 이 문법적이고 나발이고 떠나갖고 영작할 때 어떻게 해라? 그냥 비교 구문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작하고 나중에 채워 넣으라고요. 이러면 됩니다. 깔끔하죠? 안 어려워요. 오늘 알려주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약에 우리 경혜쌤께서 어디 할 차례냐라고 물어보면요. 그 72쪽에 지금 as 원급 as 정도까지만 설명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거기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시게 될 거니까요. 됐죠? 자, 그럼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숙제로 이제 67쪽까지 해오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일단 똑같이 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자, 일단 그 68쪽부터 제가 방금 전에 했던 비교 구문 포함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5쪽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하던 대로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알려줬던 것들 개념 복습을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풀기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이를 하시는데 당연히 구문 분석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당위성을 하나 말해줄게요. 이 어법 문제 풀 때 구문 분석을 왜 하는지 알아요? 아까 전에 제가 그 프린트에서 동사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 이거 얘기했잖아. 그 두 개 합치면 출제율이 80%라고 했죠? 근데 프린트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나올 텐데요. 동사 관련 어법과 절 관련 어법을 풀 때 구문 분석을 해야 돼요. 못하면 못 풀어요. 그래서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법상 근거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거 작성을 할 때요, 니네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으면요, 그 프린트 보고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뒷부분인데, 경혜쌤이 이제 또 내고 있는 게 76에서 이제 어디까지냐? 그 부정사까지가 되겠네요. 76에서 76에서 87초까지네요. 자, 여기까지 기존에 하던 대로 어법 출제 포인트 찾아오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 풀이는 아니고. 됐죠? 자, 수고들 하셨고, 그 세영이는 저기 그 자습실 이동해갖고요. 숙제검사를 아까 못 받았기 때문에 숙제검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제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촬영 좀 할게요.